경수 씨,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의 소음 때문에 나는 반응을 멈췄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조치를 취했나요?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경수 씨, 이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나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공감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오랫동안 혼자 있을 때의 기분. 그들은 보통 매 휴일마다 방문한다. 여러분의 방문과 밝은 목소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죠. 아이들이 떠난 후 그들의 발걸음은 텅 비어 있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이 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외로움과 침묵이 그곳을 감싸고 있었다. 내 시계는 매우 시끄러워요. 나는 종종 창밖에서 바람 소리를 듣는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좌절했고 궁금해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일일까? 혼자 있을 때도 나는 변한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꺼냈지만 그 전환점이 그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역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60+ 건강 및 주말 하이킹 그룹. 우리는 매주 산에 올라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올라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간과할 수도 있었겠지만 광고의 카피가 곧바로 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나는 잠시 서 있더니 다시 돌아서서 전단지를 바라보았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그것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8시에 마을 회관 앞에 모이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말은 매우 친절합니다. 저는 이 회의를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대신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과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제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을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낯선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쉬울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적응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사람들과 떨어져 지낸 시간을 생각하면 걱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다리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그 목소리는 그냥 말해주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의 첫날 아침,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신발끈을 조여요. 준비됐어요. 가벼운 배낭에는 물과 간단한 물건만 넣었습니다. 나는 거울에 간식을 두었다. 몇 번이나? 확인하는 동안에도 내 가슴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가서 즐기세요.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집을 떠났다. 우리가 시청에 도착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나를 포함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는 비슷하지만 매우 똑똑해서 서로 인사하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좋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룹에 연락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이곳에 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를 매우 즐겼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재미있고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인사를 받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저는 또한 팀원들과 함께 워밍업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대기에 통합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 첫 번째 단계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는 순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매우 깔끔했고 부드러운 미소와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 있어도 그는 여전히 인간이다. 특히 따뜻한 공기가 중요합니다.
가파른 길에 들어서니 숨이 차더군요.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분이 내게 와서 천천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는 금세 깨달았습니다. 가서 인생을 즐기세요. 그의 차분한 어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잠시 동안 나는 내 목소리에 자신감을 느꼈다. 나는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배려를 알아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대답했다. 처음이라 조금 어렵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습니다. 나는 그의 배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에게 매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내 발걸음이 가끔 뒤돌아보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직도 따라가고 계신가요? 노력은 했지만 서두르면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잠시 시간을 내어 둘러보겠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는 게 나을 것이다. 그의 사려 기품에 감동해서 나는 작은 물병을 꺼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파른 것을 보고 나는 감동을 받았다. 이동 중일 때도 백팩을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걷고 주변 세계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산과 바깥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 느낌, 그의 말과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풍경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꼭 가겠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해요. 다시 한번. 저는 그의 한마디가 너무나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산을 향해 걸어갔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조심했지만 중간에 재밌는 이야기는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그저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의 외모에 끌렸다. 그의 따뜻한 관심과 차분한 태도 덕분에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회의에 대해 더 편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나의 큰 것에는 당신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음 하이킹에서도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긴 여행 후에도 나는 아직도 조금 피곤하다. 오늘은 두 번째 것을 만들기에 충분히 따뜻해요. 등산 여행에서 순철이를 다시 만났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확실히 제가 처음 하이킹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나는 긴장되고 낯선 곳이라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직 테스트해보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편안하게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입구를 알고 있어요.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순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밝은 미소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끈다. 경순아,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나보다 먼저 갔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와서 인사를 했었죠. 친절함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키가 커졌어요. 나는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 순철아, 지난번에는 당신 덕분에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나아요. 나는 당신에게 그 전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간식을 가져왔어요. 그는 쾌활하게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따라갔다. 우리가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동안에도 그는 나와 보조를 맞춰 걸어갔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가끔 산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이 나무는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 나무를 볼 때 그것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몇 시즌을 뛰었나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바라보는 이 나무와 같아요. 오래 지속되는 아름다움. 제 생각에는 끝난 것 같아요. 순철 씨는 중간 지점에 도달하자 모두가 멈추기 전에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물병을 꺼내 간식을 준비했다. 경순이에게 작은 잔에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어요. 술 한잔 하세요. 산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저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는 나를 잘 돌봐줬어. 너무 좋아서 혼자 갈 때면 꼭 챙겨가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멋지죠.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의 배려와 따뜻함 덕분에 나는 손끝으로 차 한 잔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식을 주기도 했는데 그게 제 기분을 매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항상 있는 곳에 갔어요. 공유하면 기분이 더 좋아져요. 때로는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끼기도 해요. 내가 휴식을 취하며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는 산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했고 여기에 오면 복잡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길을 잃고 자연에 집중하세요. 네, 저도 여기 올 수 있어요. 나는 편안해요. 왜 일찍 시작해야 하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미 시작했으므로 이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나올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 그를 지원하겠습니다. 오랜만이라 친절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기쁨과 설렘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와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알아라. 일이 나빠졌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남자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나를 돌보았다. 거기 가기 전에 준비하세요. 간단한 도시락을 누군가와 나눠 먹을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그것을 경순에게 전달했다. 다가오는 하이킹 여행에 참여해주세요. 도착하다. 다음에는 더 나은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순철아, 간식 좀 만들어줄게. 나는 언제나 집에 돌아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애정 어린 얼굴을 보았는데, 그리고 나는 그가 얼마나 사려 깊고 친절한지 보고 미소 짓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날을 아주 잘 기억하고 그 이후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는 도착했다고 말하며 경순아, 다음 주에 같이 점심 먹자. 내가 아는 산채 비빔밥집에 가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면 꼭 좋아할 거예요. 그의 말은 평소와 같았다.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내면에는 호기심이 솟구쳤다. 조금 간과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산속에 있는 비빔밥집이라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 주저하고 긴장함. 밀려나다.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난주 회의가 끝나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그에게 부담이 되지 마세요. 나는 그 제안에 동의한다. 그 이후로 그 모임은 단지 하이킹 동아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관계를 극복하세요.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른 아침에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손에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순아, 너를 알아봤어. 이 야채는 정원에서 직접 재배됩니다. 시도해보세요. 놀랍게도 제 대답은 아니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야채를 재배하고 관리합니다. 항상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받아서 죄송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자연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재배했으니 맛있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 보시고 그냥 주면 좋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의 배려를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항상 정직합니다. 그가 나를 생각하는 듯할 때 나는 마치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계속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어느 날 직접 요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순 씨, 한 번은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저는 보통 일반적인 식사를 합니다. 당신이 올 것 같아서 음식을 가져다 줄게요.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가 진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동의하고 시장을 보러 갔다. 나는 약 1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원자재는 카트에서 꺼냅니다. 모든 것이 박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방식. 그는 요리를 잘한다. 거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는 냄새를 맡으며 기다렸다. 일찍. 나는 그가 주방에서 오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장찌개와 기타 반찬도 완성합니다. 당신을 위해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어요. 음식이 맛있어요. 콩찌개는 다양한 반찬의 기본이 됩니다. 꺼낸 후에는 가볍게 닦아주세요. 저는 웃는 걸 좋아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나는 이것을 정말 더 좋아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더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청난. 잘 요리하면 어디서든 먹을 수 있어요. 당신은 칭찬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맛있는 식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요리하는 음식은 내 생각엔 간단해 보여요. 애정을 담아주는 선물 같지 않다. 저는 한 입 한 입에 감사했습니다. 마음으로 먹고 그를 더 깊이 이해하세요. 저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모든 시와 진술, 무엇인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나를 너무나 감동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떠났습니다. 서로 조금 다르세요. 그의 감정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고 매력적인 선물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우리 관계는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반응한다. 이는 제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축하를 감사히 여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느 날 가족 회의에서 나는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말했어요. 최근에 어머니는 누군가와 외출하셨습니다. 우리는 산책을 하고 가끔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들이 앞으로 나서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결혼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교환하며 서로를 지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다. 저는 어머니께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가능해요. 뉴스에서는 종종 나이에 대해 언급합니다. 먹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옆에 있던 둘째 딸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못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앞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머니는 화를 내실 거예요. 그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진심이 나를 부끄럽게 했다. 나는 애정을 표현하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이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도 행복하다고 믿지 않는다.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사람만 필요해요. 첫째 아들, 엄마, 제가 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다치지 않기를 기도해요.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엄마에게 요구하거나 부끄럽게 만들다.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효도라고 생각한다. 나는 원하지만 재산에 대한 이야기. 나는 매번 씁쓸한 기분을 느낀다. 저는 제가 가진 것보다 기쁨이 더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조사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회의적이었습니다. 내 문제로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했어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다. 아이들은 그저 잠깐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얼굴에 의심과 걱정의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들의 반응은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준철이의 따스함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아이들의 반대에 대처하는 방법.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더라도 내 아이가 틀리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로 저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철이 자주 만나요. 아이들이 나를 스트레스에 빠뜨리기 시작했어요. 내 걱정과 그의 견해 사이에서 나는 끝났다. 나는 길의 갈림길에 다다랐을 때 그는 긴 여행을 마친 다음 날 그는 예전처럼 애정어린 태도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경순히 선언했다. 나는 물결표했었다. 나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의 당혹감을 덜어주려고 노력했다. 순철 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공유해요. 속지 마세요. 더 나은 사람과 데이트를 하세요. 그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나중에 집에 왔지만 그날 밤 저는 그 행동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는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다. 나는 그의 집에 가서도 여전히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경수라고 소리쳤다. 몇 번이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나요?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다시 문을 닫을까봐 걱정되어 그에게 문을 닫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치를 취했다. 나는 떨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여전히 그는 계속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왜 나를 무시하니? 나를 그렇게 아껴주는 네가 왜 등을 돌리니? 그가 그것을 나에게 건네주면서 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시끄러워지더니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옆에서 충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분을 던지는 소리, 방금 완전히 얼어붙는 소리가 들렸어요. 관계가 그저 그런 때가 온다. 정말 짜증나는 수준이에요. 나는 그의 행동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관심도 사랑도 아니었고 내 인생을 망쳤어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그를 쫓아가세요. 나는 이 문제에 직면하여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 준철아,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주의 깊게 경청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실수를 했나요? 내가 얼마나 잘했나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 의견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요. 비록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런 관계는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롭죠. 그는 멈추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행동은 그 이후로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밤마다 취하는 정도 변화.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나는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나아졌습니다. 그는 취한 채로 내 집에 나타났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그의 비명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경수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왜 내가 여기에 왔을까 궁금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은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안쪽에서 열렸다. 나는 잠에서도 몸을 떨 뿐이야. 이번엔 평소와 다르네요. 그는 단지 집 앞에서는 소리치지 마세요. 나는 화분과 의자를 그 아래로 던졌다. 부수고 파괴하다. 저는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무시했어? 그는 마침내 문을 열었다. 그는 나를 위협하고 세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열어줄게. 경수와 나는 내가 그것을 버릴까봐 두려웠다. 너무 피곤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는 집 옆에 있는 작은 삽을 가지고 갔다. 나는 문 앞에 유리창을 깨뜨렸다. 나는 유리가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거실에서 소리치다. 그가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나는 도망쳤다.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기다렸고 마침내 그는 집에 왔습니다. 나는 들어와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는 내 팔을 잡고 있었는데 그의 팔에는 깊은 상처가 있다. 그의 눈은 다음과 같은 모양입니다. 완전히 특이한 수준의 집착과 분노로. 다행히 그때는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몇 분 후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경찰이 함께 도착하여 그를 체포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비행을 좋아하시나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를 끌고 나오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화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거기 앉아 있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상처는 깊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기회로 바꾼다. 다음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참아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주세요. 그 일은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흔적은 사라지기 어렵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 사건 이후 나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짐을 챙겨서 시골집으로 이사하고 있어요. 에 대해 알아보세요. 저는 아이들을 만나고 새 차를 주기 위해 그 장소로 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내 주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과도한 걱정 때문에 준철의 부에 대한 탐욕, 나는 귀신이 들이닥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번엔 다 나를 위한 거야. 어디서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작은 안뜰이 있는 조용한 지역입니다.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야채와 꽃이 재배됩니다.
나는 그것을 보자 가슴이 설레었다. 나는 매일 마당을 청소합니다. 나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정원을 청소하고 가꾸는다. 이런 단순한 일상에 섞인 땀이 나를 만들었다. 나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외로움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걱정되지만 여기서 외로움은 더욱 심해진다. 오히려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은 이 평화로운 시골에 있다. 나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여기서는 귀찮을 일이 없을 겁니다.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진실은 준철을 자유롭게 했다. 시드 씨의 어린 시절 기억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갈수록 내 힘이 커졌습니다. 영양소. 나는 처음에 그의 사랑을 알았다. 진심이고 따뜻한 듯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마치 무거운 사슬처럼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봅니다. 사랑을 위한 희생. 귀신이 들렸을 때는 할 수 없어. 나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 잠시 동안 고군분투했지만 그중 일부는 아이들은 아직도 씁쓸하다. 가지다. 내 행복은 내 부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걱정하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 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나 자신에게 바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랬어요. 나는 어떠한 문제도 걱정하지 않고 내 삶을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즘 매일 아침 이 소리 때문에 깨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일을 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세요. 오후에 지역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과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기쁨에 집중하세요. 내 인생은 점점 더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준철이의 얼굴에는 사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아이들과의 분쟁, 과정 전반에 걸쳐 내가 경험한 고통과 불확실성. 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날의 저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미래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내 삶과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희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피하려고 노력한다. 살아남기 위해 나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내가 결정한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은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의 길과 정원입니다. 나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나는 경험은 사람에게 힘이나 자신감을 줄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중요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더 많이 듣게 되면서 사람들과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외로움과 소외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말해요. 나는 당신과 내 마음을 공유하고 당신에게 기대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관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때 이 관계는 건강할까요? 아무리 따뜻한 말이라도 나는 고민하고 있다. 내 행동조차도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될까요? 흔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야? 꼭 시도해보세요. 내 것과 비슷한 것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더욱이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구합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답게 살아가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